지난해 평창올림픽 때부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를 좀 돌이켜 보니까요.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북측 인사가 누구일까? 물론 뭐 빈도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였겠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평양 올림픽 할 때도 왔었고 뭐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찍혔습니다. 이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부터 해서 베트남에서 먼저 메트로폴 호텔 가고 뭐 이런 모습들 지금 또 이동했다고 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뭐 위상은 뭐 넘버 2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넘버 2 뭐 그 이상이겠죠. 뭐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붙는 위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친족이잖아요. 일단은 예. 백두혈통의 로얄 패밀리이고 그리고 유년 시절을 좀 같이 보냈죠. 스위스에서 같이 보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 당시 이제 평양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수계자로 낙점된 상태도 아니고. 네. 뭐 이제 김정남 형이 있었고 해서 좀 불안한 상태죠. 불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지냈으니까 그렇게 한 3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한 6년 보낸 걸로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싸운 정이 아마 다른 이제 형제지간보다 좀 돈독하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깔려 있을 것이고 이 두 사람한테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한테는 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가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업을 같이 떠받들고 가는 게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뭐 대부분 다 서열 2위로 생각을 하는데 재떨이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현실 남매는 볼 수 없는 모습이 당연한 거니와 넘버 2 이상의 그다음 재떨이로 맞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넘버 2 정도의 위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재떨이를 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은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근데 좀 그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반인의 합리성으로 파악하기에는 힘든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 사도세자에서도 잘 나오지만 그 복잡한 심정, 그 어머니가 신부로의 예. 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의 애틋한 심정 이런 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노라든지 불안함. 또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스위스에서 언제 자객이 와서 쥐도새로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 오늘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 뭐 햇님 달님 동화에도 나오지만 그 끈끈함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오라버니가 북한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그렇게 낭리에서 잠깐 30분 기차를 세우고 나와서 담배를 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분이 의아했어요. 예, 그냥 실내에서 얼마나 많이 피웠겠습니까? 예. 사흘 동안. 근데 내려서 휴식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모 대통령 그 경호실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지도자의 생명 경호뿐만 아니라 심기도 경호해야 된다. 굉장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예. 5.5강국 때.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오라버니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옆에서 보좌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차가 섰을 때 사실 모든 창문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객차에 있는지 몰랐죠. 모르죠. 예. 베트남 영접하는 팀에서도. 예. 그래서 레드카펫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악단도 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신인 것이죠. 분신인 것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충성이랄까 의리 그리고 애정 이것은 그냥 온의 사이가 아니라 정말 이제 국가의 성공에 내가 몸을 바친다 이런 마음도 합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선 혹은 일반인의 합리성을 적용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복잡하고 헤아리기 힘든 마음이겠네요. 더 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만찬장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 아니면 리수용 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수용 부위원장은 지금 할롱베이에 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뭐 이제 만찬을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상대 측 카운터파트와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측의 인사들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북측에서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확정적인 부분이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비서실장 대행이니까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비서실장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을 하는 게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뭐 배석을 한 바 있고 이미 그 전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례적이다거나 뭐 안 되는 일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싱가포르 확대회담 때는 존 켈리 비서실장 카운터파트로 그때 리수용 부위원장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리수용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하롱베이를 이제 간 것으로 지금 뭐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시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일정이 좀 빠듯하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가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카운터파트로 오랫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중복해서 그 자리에서 또 배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친교 만찬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양 정상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불꽃이 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업무 만찬이 네. 되어버릴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상당 부분 이제 의제를 커버를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또 뭐 누구 좀 들어와 봐라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갑자기 있다고. 돌발적으로.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이제 영비관에서 쉬러 들어가셨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환대를 했죠.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기억납니다. 네, 훈훈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소위 그 북한과의 핵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예.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나가라고 가르치면서 영철 동지는 왜 여기까지 들어왔냐고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후다닥 나가는 예.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 복심을 알고 그리고 그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김영철 부위원장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을 상대로 예. 핵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친교 만찬입니다. 앞으로 4번, 5번 또 다른 세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특성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할 가능성이 이번 한 차례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여동생에게 그때 어땠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제 만찬의 배석자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까지 이렇게 나왔고 북한 측에서는 지금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같은 경우에 확정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카운터파트로서 생각을 해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좀 유력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글쎄요, 그 북한 측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 예. 모르지만 지금 김여정 그 부부장의 뭐 어떤 역할과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그 지근거리에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 참여했던 권 관장께서 이제 김여정을 아마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한 번 더 감을 여쭤봐야겠네요. 가지시는지 예, 그래서 이제 김여정 공식 직책은 노동당 선전부 제1부부장입니다. 저희로 하면 뭐 문화관광부 차관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직책인데 정상회담 등 이렇게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을 때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비서실장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처음 만났을 때가 지난해 동계올림픽 직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저격으로 청와대에 왔을 때였는데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그 이미지는 어떤 백두혈통으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또 뭐 북한 인민을 대표했다는 어떤 그런 당당함 이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 올라가서 저희가 손님이 되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주인이 된 입장에서는 자세가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상냥하고 또 굉장히 친절한 안주인의 자세에서 이제 저희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할 때에 뭐 저희 청와대와 저희 정부
내각진들과 예. 김여정 부부장들이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1시간이 넘게 김여정 부부장이 서서 예. 정상회담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1시간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용 실장님 등이 저희가 이제 보기 좀 안쓰러워서 예. 자석이 있으니 같이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예. 이제 권두했는데 예. 괜찮다 하면서 끝내 예. 회담이 끝날 때까지 서서 대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예. 모습을 보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백두혈통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 나름 이런 주요한 행사라든가 북한 당국의 실무 책임자로 일할 때만큼은 나는 당의 간부이고 실무 책임자다. 이런 자신의 역할 규정을 좀 명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가 올 때도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흡연을 할 때 그러니까요.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도 이제 노출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본인이 잘 수행하겠다 예. 이런 좀 각오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만찬장의 배석자로는 아무래도 양국이 이제 급을 맞추기 때문에 예. 이쪽에 이제 비서실장 대행이 오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도 이제 비서실장급이 나가야 할 텐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좀 이렇게 낮추는 자세의 모습도 같이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안 나가고 예컨대 뭐 리용호 외무상이라든가 뭐 최선희 뭐 부상이라든가 이렇게 예. 외교 라인이 대신 나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서 예.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존재감을 확 드러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인 측면을 실무진들과 공유한다거나 이런 일은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낮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네, 북한도 뭐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서요. 예, 예. 이제 그 북핵 회담 등 의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김창선 부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전과 일정 수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네. 아마 그런 그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역할들은 잘 구분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단독 회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더 해보면 총 이제 거의 몇 차례를 만났는지 저희가 세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양국 정상이 친밀한 관계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전망을 해본다면 그렇게 여러 차례를 만났고 친서도 서로 전달했고 이제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베트남에서는 최소 5차례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미 협상은 다 끝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혹시 임 전 수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대통령 모시고 뭐 여러 번 그 정상회담을 많이 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99%는 예. 사전에 다 준비가 됩니다. 실무진들 사이에서 다 정리를 하죠. 네네. 네, 그건 물론 양국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뭐 하여튼 그 동의를 얻어서 예. 이제 그 정상회담 뭐 문건이라든가 발표문이라든가 예. 내용이라든가 예.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예. 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이제 그건 예. 또 우리가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예. 이미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다진 거는 예. 이제 그 두 분 정상이 즉흥적으로 어떤 걸 뭐 지금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워낙 돌출적이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그 하나의 뭐 자기가 그 북한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항이 뭐 좀 돌발적으로 합의를 본다든가 또 추가가 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관례상은 이제 실무적으로 다 지금 완결했다고 봐야죠. 예, 그 혹시 그 99%는 다 완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를 만약에 남겨둔다면 실무진 간에 약간 협의가 까다로운 부분들은 양국 정상에게 남겨놓고 블랭크로 두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까? 그건 네, 뭐 아주 드물지만 드물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예, 예, 예. 이번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의제의 범위도 넓고 예. 또 지금 양측에서 뭐 밀고 당기는 예, 그런 예. 뭐 소위 알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네. 그 알파에 관해서는 두 분 정상이 결단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권정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그 북한의 중앙통신이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 실무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 보면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비건 대표하고 김여철 대표의 실무회담은 사실상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서 이렇게 언론에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랄까요? 태도를 보면 별로 이렇게 회담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유로운 모습인 이제 것 여유도 같아요. 있고 이제 가벼운 네. 그런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예. 실무 대표단 입장에서 보면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하노이에서 며칠간 회담을 진행했을 텐데 예. 실무 회담 대표자들이 갖고 있는 목표치에는 어느 정도 근접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나 2차 북미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예. 각각의 양 정상의 목표는 또 별도로 존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양 정상의 결단, 양 정상이 만나서 담판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들은 예. 실무 대표단들이 실무 대표단끼리 합의에 넣기에는 예. 여건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예, 예. 난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위원장의 결단으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이제 남겨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서 북핵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예.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하노이로 예, 예. 오시기 때문에 예.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에 대한 성과물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실 테고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비핵화 조치를 한 만큼 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김정은 위원 입장에서는 대가로 이제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두 정상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이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지금 예. 뭐 협상문이 아직은 뭐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예. 어떤 것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전문가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조금씩 이제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